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공인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실무 강의를 함께하고 있는 저는 김진우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1장 핵심 ERP 마스터 DB 설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었고요. 실습회사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더불어 회사 등록 정보 파트에서 회사 등록과 사업장 등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 진행을 했었는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실무는 앞에 학습한 내용, 작업한 내용을 한 번 더 해보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번만 정확하게 따라하기만 해주시면 되고요. 단원별로 나오는 출제 유형 문제들은 반드시 복습 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회사 등록 정보에서 부서 등록과 사원 등록으로 내용을 이어가 보고자 하는데 지난 시간 저희가 마스터 DB 작업 순서에 있었습니다. 회사 등록, 사업장 등록, 부문 등록, 부서 등록, 사원 등록이 기본 순서였고 예제 출제 유형 문제도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메뉴를 봤을 때 부서 등록 메뉴는 있었으나 부문 등록이라는 메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출발하겠습니다. 저희 핵심 ERP 프로그램 확인 한번 해주시면 시스템 관리 메뉴 안에 회사 등록 정보라고 있었고요.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기본 마스터 DB 작업 순서가 회사 등록, 사업장 등록, 부서, 사원 등록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기본적인 작업에 부서 등록 앞에 부문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와 관련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156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단원에 부서 등록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부서는 특히 ERP에서 부서는 회사 업무의 범주를 구분하는 중요한 그룹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RP에 등록된 부서는 향후에 부서별 판매나 구매 현황 혹은 부서별 손익계산서 등의 다양한 형태의 회계 정보로 집계될 수 있으므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는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신 우리 회사의 조직도를 기준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교재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 작업을 하실 건데 부문 등록 작업도 하고 부서 등록 작업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문 등록 내용 아래에 보면 참고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서 등록 작업 이전에 무엇이 먼저 등록되어 있어야 부문 등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부서 등록을 위해서는 부문 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부서 등록 이전에 부문 등록을 먼저 할 건데 저희는 4개의 부문과 총 5개의 부서에 대해서 등록을 할 겁니다. 참고로 부서 중에 물류팀은 2024년 12월 1일부로 영업팀으로 통합되어 운영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물류팀의 경우에 사용기간이 2011년 5월 1일에서 시작해서 2024년 11월 30일까지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고 12월 1일부터는 영업팀으로 통합된다라고 교재 내용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해서 저희 학습을 자료 등록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시스템관리 회사 등록 정보 메뉴에서 부서 등록 메뉴를 열어주실 거고요. 부서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먼저 되어져 있어야 부문 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부서 등록 화면에 우측 상단에 보면 부문 등록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부문 등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 DB 작업 순서 이제 해결된 것 같습니다. 회사 등록, 사업장 등록, 부문 등록, 그리고 부서 등록, 사원 등록까지 간다라는 거죠. 자, 부문 등록 가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코드 번호가 1000번이고요. 부문명은 관리 부문입니다. 사용기간은 24년 1월 1일이라고 올해 연도가 자동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2011년 5월 1일부터이다. 앞쪽의 날짜는 앞쪽의 기간은 시작 날짜고요. 뒤쪽의 기간은 종료일입니다. 이 종료일을 입력하면 종료일 이후에는 이 부문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작일자만 입력하실 거고요. 두 번째 부문 코드번호 2000번이고 영업 부문으로 갑니다. 마찬가지 2011년 5월 1일이고요. 세 번째 코드번호 3000번 물류 부문
물류부문 시작일자 역시 2011년 5월 1일입니다. 마지막 코드번호 4000번 생산부문 갈 거고요. 생산부문은 2013년 8월 1일부터네요. 시작일자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면서 조심할 건 저처럼 생산부문을 입력하고 마지막 라인에서 엔터를 치지 않고 창을 종료를 하면 생산부문은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제 ERP 프로그램은 별도의 저장 버튼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내용 입력하시고 반드시 엔터 쳐서 라인을 바꾸셔야 그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자, 부서 등록 위에서 부문 등록 작업을 했는데 부문 등록은 크게 문제될 내용은 없습니다. 부서 등록 한번 가보시죠. 전체 5개의 부서를 작업을 할 건데 첫 번째 코드 번호가 1100번입니다. 부서명은 임원실이고요. 사업장 코드는 F2번 하시면 앞서 우리가 등록해 놓은 부서를 입력하기 전에 사업장이 조회가 됩니다. 임원실은 본사 소속이라고 되어 있네요. 1000번에 3일테크 본사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부문도 이미 등록을 해 두셨기 때문에 F2번이나 더블 클릭을 하시면 부문이 조회가 됩니다. 관리 부문이고요. 사용기간은 2011년 5월 1일, 마찬가지 종료기간은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문 코드 1200번 입력하실 거고 관리팀 갑니다. F2번이나 더블 클릭하셔서 사업장 조회하실 건데 관리팀도 본사 소속이고요. 부문 코드도 F2번 하셔서 관리 부분 아니면 더블 클릭도 가능합니다. 2011년 5월 1일 라인 바꾸시고 세 번째 부서 2100번 가겠습니다. 영업팀이고요. 사업장 본사 소속입니다. 부문 코드는 영업부문이네요. 사용기간은 2011년 5월 1일 라인 바꾸시고 문제 이제 물류팀 나왔습니다. 코드번호는 3001번이고요. 물류팀에서 사업장은 본사 소속이고 부문은 물류부문으로 가는데 시작일자, 사용기간의 시작일자는 2011년 5월 1일이지만 종료일자가 있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자,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종료기간의 날짜가 들어가면 이 물류팀은 24년 11월 30일까지는 사용을 하지만 24년 12월 1일부터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코드번호 4100번 마지막 생산팀 갑니다. 사업장은 대구 지사 소속이고요. 부문은 생산부문입니다. 시작 날짜는 2023년 8월 2013년이네요. 2013년 8월 1일로 입력합니다. 자, 저희가 부서 등록에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면 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생산팀을 저희가 부서 이름을 부서명을 전환할 때 여러분들 확인만 해주세요. 제가 생산팀을 생산부로 수정을 합니다. 자, 라인 바뀌고 라인이 바뀌었다라는 건 저장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생산팀을 보시다시피 생산부로 바꾸거나 다시 생산부에서 생산팀으로 수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셨지만 부서명은 저장되고 난 뒤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4100이라는 코드 번호가 있는데 제가 이 번호를 5100번으로 수정하려고 하면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부서 코드도 수정을 해보시고 부서명도 수정을 해보시면 저장되고 난 이후에 부서명은 수정이 가능하지만 부서 코드는 수정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바로 뒤에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자격시험에 부서를 조회하는 문제가 부서 조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단에 사업장이 있으세요? 내가 사업장을 선택하면 플러스의 조회 버튼 눌러서 본사를 선택하고 상단의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부서가 본사에 소속된 부서만 나옵니다. 대구지사는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하나, 사업장 옆에 조회 기준을 체크하시고요. 제가 조회 기준 1을 2024년 12월 1일로 선택을 해서 조회 버튼 눌러주면 물류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는다? 물류팀은 12월 1일부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11월 30일까지만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시험에 특정 사업장의
부서 혹은 특정 날짜를 기준해서 사용 가능한 부서가 몇 개이냐 이런 식의 문제가 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가지고 부서를 조회하시거나 조회 기준일을 적용해서 부서를 사용 가능한 부서를 조회하는 건 반드시 학습해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한 번만 학습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될 내용은 아니십니다. 교재 156페이지에 부서 등록 작업을 했는데 부서 등록 이전에 해보셨지만 부문 등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부서는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 메뉴 안에 부서 등록에서 작업했습니다. 이 메뉴의 프로세스 순서는 제가 앞 시간도 설명드렸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특정 작업은 어떤 메뉴의 단계로 거쳐서 작업이 진행되는지는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린 코드 번호에 대한 혹은 내용에 대한 수정과 삭제 한번 살펴볼 건데 저장하고 난 뒤에 코드 번호가 존재합니다. 이 코드 번호는 수정이나 삭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저장되고 난 뒤에 코드 번호는 작업 완료하고 저장이 되었다면 코드 번호는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정은 안 되지만 그 코드 번호를 뭐는 가능하냐? 삭제는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코드명은 저장되고 난 뒤에도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코드 번호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저장되고 난 뒤라면. 수정은 안 되지만 뭐는 가능하다고요? 삭제는 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우리가 부서 기준에서 지금처럼 부서를 작성해서 했는데 부서명은 수정이 되지만 부서 코드는 수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쓰지 않는다면 이걸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삭제는 할 수 있으나 삭제가 바람직하진 않는데 이 코드 번호를 삭제를 해버리면 다른 데이터가 이게 연동되는 코드 번호라면 DB가 자료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기간에 날짜를 입력해서 더 이상 조회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자료를 입력하고 난 뒤에 저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코드 번호는 수정은 안 된다. 삭제는 가능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삭제가 가능하다지만 삭제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저장된 항목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삭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입력해서 사용하지 않는 항목으로 변경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항목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뭐라고 문제 나왔었냐면 저장된 코드 번호를 더 이상 쓰지 않는 경우는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이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라는 걸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이건 정리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재 158페이지에 사원 등록 내용을 한번 가보시죠. 회사 등록, 사업장 등록, 부문과 부서가 등록되었다면 당연히 사원 등록을 하셔야죠. 사원 등록은 우리 회사에 소속된 전체 직원을 등록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원 등록이 되어져야 이 사원들에 대한 관리, 기본적인 사원 정보를 기초로 해서 인사관리와 급여관리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사원 등록 메뉴에서 소속 부서, 입사일 혹은 핵심 ERP에 대한 사용 여부, 조회 권한, 입력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원 등록 메뉴에서 중심을 둘 부분은 바로 이 조회 권한과 입력 방식입니다. 자격시험에도 사원 등록한 이후에 조회 권한이나 입력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회사의 3일테크의 사원 전체 6명을 등록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 중요한 건 사용자 여부와 더불어서 입력 방식, 인사 입력 방식이 있고 회계 입력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다룰 건 저희가 지금 비록 인사 작업은 하고 있지만 설명은 제가 회계 입력 방식을 기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회 권한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건 입력을 일단 하고 난 뒤에 기본 자료 입력을 하고 난 뒤에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올려주시고요.
시스템관리 회사 등록 정보 메뉴 안에 사원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열어주시고 상단에 보시는 부서 뒤에 나오는 숫자 9999, 네, 이 번호는 지워주시고요. 엔터 치셔서 뒷번호도 지웁니다. 그리고 엔터 쳐주시면 사원 등록할 수 있는 기본 메뉴가 나오고 첫 번째 사원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 마찬가지 사원명은 수정이 가능하지만 사원 코드는 저장되고 나면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정종철의 코드 번호가 10110인데요. 엔터 쳤습니다. 제가 이걸 1111로 엔터 쳤다. 수정되는데? 그쵸? 왜 되냐? 아직 저장을 안 했습니다. 엔터 친다고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엔터 치고 라인이 바뀌어야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아직은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수정은 된다. 첫 번째 코드 번호 1010, 성명은 정종철이고요. 영문명은 지나갑니다. 부서 코드는 우리가 부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F2번이나 더블 클릭을 통해서 부서 조회를 할 거고요. 임원실입니다. 입사일이 2011년 5월 1일. 자, 퇴사일은 입력 안 합니다. 회사 잘 다니는데 그냥 자를 수는 없어요. 사용자 여부. 이 사용자 여부는 프로그램을 쓰냐, 쓰지 않느냐를 등록합니다. 1번에 이어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이다 라는 거고요. 사용자 여부 옆에 암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암호를 입력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로그인할 때 그 암호를 작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암호는 작성 안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 암호는 시스템 관리자 그리고 본인이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종철의 인사 입력 방식은 미결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인사 입력 방식은 미결이나 승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계 입력 방식은 세 가지죠. 미결, 승인, 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방식은 잠시 뒤에 추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회계 입력 방식도 미결이고 조회 권한은 네 가지가 있네요. 회사 사업장 부서 사원, 그 중에서 회사라고 체크하겠습니다. 품위서 권한이 나오시고 마지막에 검수조서 권한 나오는데 이건 전부 다 미결로 선택해서 라인을 바꿉니다. 자, 두 번째 사원 코드 2010이고요. 이명찬 사원이 우리가 앞으로 친하게 지내야 될, 저희가 인사 작업할 땐 주로 이명찬 사원 이름으로 작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명찬의 부서는 더블 클릭하셔서 관리팀이고요. 입사일은 2011년 5월 1일입니다. 사용자 여부는 여체크하시고 인사 입력 방식은 미결이 아니라 승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회계 입력 방식은 수정입니다. 조회 권한은 회사 체크하셨다면 라인 바꾸겠습니다. 3010 세 번째 사원 장혜영으로 갑니다. 장혜영의 부서는 영업팀이고요. 입사일은 2012년 7월 1일입니다. 사용자 여부 여체크하시고 인사 입력 방식은 미결, 회계 입력 방식은 승인입니다. 조회 권한은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요. 품위서와 검수조서는 넘어갑니다. 네 번째 4010 임영인 사원이고요. 임영인 사원의 부서는 물류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사일은 2012년 7월 1일이고요. 사용자 여부는 여이시죠. 인사 입력 방식 미결이고 회계 입력 방식도 미결이고 조회 권한은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라인 바꾸겠습니다. 다음 5010 백수인 나옵니다. 백수인의 부서는 생산팀으로 나오네요. 입사일은 2016년 8월 1일. 사용자 여부는 여라고 되어 있으시고 인사 입력은 미결, 회계 입력 방식도 미결, 조회 권한은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라인 바꾸시고 마지막 회사 코드 5020에 박효진이라고 있는데요. 박효진은 생산팀 사원이고 입사일은 2020년 8월 1일. 사용자 여부는 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사용자 여부를 부로 선택하시면 인사 입력, 회계 입력, 조회 권한 전부 다 음영 처리가 되죠. 선택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조심할 건 이 사원 등록 메뉴는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전 사원을 다 등록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사용자이고 일부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화면 상단에 사용자만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체크하시면 사용자만 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원의 인원수가 많다. 우리 회사에 등록된 사원 등록된 인원 중에 ERP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만 조회했을 때 몇 명이냐 라고 묻는다면 사용자만을 체크하시고 아래쪽에 인원수를 봐주시면 됩니다. 전체 사용자는 사용자만을 체크해서 해제하시면 전체 사용자가 보이시고 음영 처리가 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아니다, 쓰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건 저만 할 테니까 화면만 봐주시면 됩니다. 로그아웃 버튼을 저는 한번 눌러볼 거고요. 메뉴를 닫은 상태에서 회사 코드는 5000번 그대로 두고 사원 코드에서 도움말 단추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등록한 사원이 지금처럼 조회가 됩니다.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방금 저희는 6명의 사원을 등록했는데 지금 확인되는 사원은 정종철에서부터 백수인까지만 조회됩니다. 마지막 박효진이 있었습니다. 그 박효진 사원은 왜 사원 코드에서 조회가 되지 않냐? 여기서 조회되는 사원은 사용자 여부가 여인 사람만 나옵니다. 그건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냥 다시 로그인 할 건데 시스템 관리자로 로그인 할 거여서 대문자로 시스템, 저희가 잠시 뒤에 뒤쪽에서 다음 시간이나 일반적인 사용자로 로그인한다면 암호는 따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서 등록 작업하셨고 사원 등록 작업까지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서 등록이나 사원 등록은 자격시험에서 실제로 등록하는 메뉴보다는 작업보다는 대부분 조회 문제 위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지금처럼 메뉴가 열려져 있을 때 해당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닫기가 있고 모두 닫기 메뉴가 있습니다. 닫기를 눌러준다면 해당 메뉴가 종료되시고 메뉴가 조금 많을 때 모두 닫기를 누른다면 전체 메뉴가 다 종료되니까 이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사원 등록을 하면서 사용자 여부 설명드렸고 입력 방식과 조회 권한이 있는데 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입력 방식과 조회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등록은 시스템 관리 메뉴 안에 회사 등록 정보의 사원 등록 메뉴에서 작업을 했고요. 먼저 조회 권한부터 살펴보실 텐데 조회 권한은 크게 5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선택하는 조회 권한은 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회사까지죠. 자, 먼저 조회 권한을 미사용 혹은 사원, 부서, 사업장, 회사까지 간다면 활용 가능한 범위가 뒤로 갈수록 커집니다. 회사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활용 범위가 가장 많다라는 거죠. 먼저 미사용을 선택하면 핵심 ERP를 사용하지 않는 사원입니다. 얘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조회 권한이 사원으로 되어 있다면 핵심 ERP에서 본인에 관련된 본인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보수적입니다. 사원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원으로 되어 있으면 본인에 관련된 정보만 볼 수 있고요. 부서로 되어 있다면 본인이 속한 부서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서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부서만 볼 수 있다.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으면 본인이 속한 사업장 정보만 볼 수 있고요. 회사로 되어 있을 때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대학에 보면 일반적으로 학사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사정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시면 여러분들 정보만 보이는 거죠. 본인 정보만 보입니다. 그건 등급 자체가 본인만 볼 수 있게 ERP로 설명한다면 사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원이 문제 나오거나 회사가 나오면 잘 틀리지 않습니다. 뭘 잘 틀리냐? 부서가 나왔거나 사업장이 나왔을 때 잘 틀리는데 조회 권한이 부서라고 되어 있다? 부서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속한 부서만 볼 수 있고 사업장이라면 본인이 속한 사업장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박효진 사원이 있고요. 박효진은 생산팀 사원입니다. 생산팀 박효진은 미사용으로 우리가 조회 권한을 등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박효진 사원은 핵심 ERP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죠. ERP를 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물류팀에 이명인 사원이 있는데 이 이명인 사원은
부서로 조회 권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의는 부서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속한 물류팀 정보만 입력하거나 조회 가능하다는 거죠. 본인 부서 거만 가능하다. 영업팀의 장영사원은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속한 사업장 정보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저희가 사원 등록 메뉴를 확인 한번 해봤을 때 사원 등록을 조회하실 때는 애초에 처음 열면 지금처럼 부서 뒤에 숫자가 나오고요. 이 숫자를 일단 지워주시고 전체 사원을 검색을 합니다. 방금 문제에서 임영인 사원을 물었습니다. 임영인은 임영인 아닌데 장혜영 사원이죠. 제가 머리가 이렇게 나빠요. 어떡하지? 장혜영 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장혜영 사원은요. 조회 권한이 사업장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장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속한 사업장 정보만 볼 수 있는 거죠. 사원 등록 메뉴에서는 장영 사원이 영업팀 소속이라는 건 나오지만 어느 사업장의 영업팀인지는 안 나옵니다. 즉 우리가 본사가 있고 대구지사가 있다. 지금 우리가 작업을 했으니까 영업팀이 본사 소속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격시험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직도를 기준으로 한 회사 자료가 있을 때 특정 사원이 어느 사업장인지는 사원 등록 메뉴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영업팀의 장영 사원은 사업장이다. 본인이 속한 사업장 정보만 볼 수 있다고 할 때 사업장이 어디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부서 등록에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장영사원이 조회 권한이 사업장인데 그럼 본인이 속한 사업장 정보만 볼 수 있다? 무슨 사업장이냐? 어느 사업장이냐고 한다면 영업팀이 부서니까 부서 등록에서 등록된 부서를 조회하시고 영업팀을 선택하면 사업장이 어디다? 본사 소속이다. 따라서 영업팀이 본사 소속이니까 사업장을 조회할 수 있는 장영은 영업팀 소속이니 본사 정보만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인사 1급의 기본적인 부서 등록과 사원 등록의 조회 권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관리팀의 임영찬 사원은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영찬 사원은 회사니까 우리 회사의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특정 사원이 예를 들어서 조회 권한이 사원으로 되어 있다. 저희는 지금 없어서 제가 그냥 예만 들었는데 사원으로 되어 있다면 이건 본인 정보만 입력하고 조회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 조회 권한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원이나 회사보다는 부서 그리고 사업장을 기준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특히 부서가 자격시험에 나왔을 때 어느 사업장 소속인지는 부서 등록 메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관련 내용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회계 입력 방식 한번 가보죠. 회계 입력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결, 승인, 수정 세 가지가 있는데 셋 중에 하나 선택이 되겠죠. 자, 전표 입력을 했을 때 전표가 어떻게 달라지냐? 미결권을 가진 사원이 전표 입력하면 그 전표는 미결 전표로 만들어지고요. 승인권을 가진 사원이 전표 입력하면 승인 전표가 만들어지는데 미결 전표와 승인 전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결 전표는 전표 자체가 입력되고 그 전표가 저장은 되지만 장부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임시 저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 미결은 저장이 되지 않는다고 외우기 쉬운데 아닙니다. 저장됩니다. 저장은 되지만 장부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럼 상대적으로 입력하고 저장된 것이 장부에 반영까지 완료된다. 완전히 다 끝났다 라고 한다면 그건 승인 전표가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권한이 미결인 사람이 전표 입력하면 미결 전표가 되고요. 승인권을 가진 사람이 전표 입력하면 승인 전표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전표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냐? 승인 전표가 만들어집니다. 수정 전표라는 건 없습니다. 전표는 미결 전표와 승인 전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계 입력 방식에 따른 수정이나 삭제 권한을 한번 살펴본다면 미결 권한을 가진 사람은 미결 전표만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 등급에 맞는 미결 전표만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은 지금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초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표 입력하면 무슨 전표가 만들어진다고요? 승인 전표가 만들어집니다. 아니 미결권을 가진 사람이 전표 입력한 미결 전표고 이 사람은 미결 전표만 수정 삭제할 수 있다고. 이건 당연한 건데 뭐가 문제냐면 승인권을 가진 사람이 내가 전표 입력해서 승인 전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승인권을 가진 사람이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전표는 미결 전표만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뭐냐? 승인권을 가진 사람도 승인 전표를 수정 삭제할 수 없습니다. 수정권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게 승인인데 가장 핵심적인 건요. 이겁니다. 승인권을 가진 사람이 본인이 입력한 전표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승인권을 가진 사람도 전표 수정은 미결 전표만 가능하고요. 제일 마지막 단계 가장 높은 수정권을 가진 사람만 승인 전표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승인권자가 입력한 전표는 승인 전표가 되는데 그 승인 전표 본인이 입력했다 하더라도 수정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전표는요. 수정권자가 승인 해제를 해주면 전표가 승인 처리가 됐는데 승인 해제를 한다. 승인 처리를 안 한 걸로 돌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정 삭제가 되는데 승인 해제를 한다는 말은 승인 전표를 미결 전표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승인 전표를 미결로 바꾸고 나면 이건 미결권자와 승인권자 둘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권자가 정리해보자면 본인이 입력한 전표가 승인 전표가 되지만 그걸 수정 삭제할 수 없다. 수정 삭제하려면 수정권자가 승인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승인 전표에 대한 수정 삭제는 수정권자만 가능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더불어서 전표를 입력했는데 입력된 전표에 오류가 있다면 그건 승인 전표가 아니라 무조건 누가 입력하더라도 미결 전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미결 전표는 수정하고 난 뒤에 반드시 승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인 전표가 되면서 장부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 승인 처리는 승인권자와 수정권자가 할 수 있고요. 미결권자는 승인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ERP 인사시험에서 이 회계 입력 방식은 굉장히 깊이 있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ERP를 학습한다라고 한다면 입력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은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에서 결산 분계를 통해서 자동 전표가 만들어지더라도 이 전표는 승인 전표가 아니라 미결 전표로 만들어지고요. 이 미결 전표는 누군가가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승인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승인권자와 수정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미결권자는 승인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 입력 방식에 대해서는 그리고 조회 권한에 대해서는 저희 교재 159페이지에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재 161페이지에 나오는 부서와 사원 등록에 대한 출제 유형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입니다. 3일테크 본사에 소속된 부서 중 2024년 12월 1일 현재 사용 중인 부서는 모두 몇 곳인가? 이 문제는 조심해야 될 함정이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 3일테크 어디에? 본사라는 조건 나와 있고요. 날짜도 12월 1일이라고 나와 있죠.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충족하셔야 됩니다. 이 답은 시스템관리 메뉴, 회사 등록 정보의 부서 등록에서 확인 가능하신데, 자, 메뉴 확인해 보신다면 시스템관리 회사 등록의 부서 등록 메뉴에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조회 기준일만 적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조회 기준일만 2024년 12월 1일로 조회한다 라고 한다면 4가지가 보이고요. 4개의 부서가 보이는데 분명히 문제에서 본사 것만 물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사업장에 본사로 나온 것만 카운트를 하셔도 되지만 실제 자격시험은 사업장이 훨씬 많습니다.
제2RP 인사 1급에는 사업장이 3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본사 사업자만 선택하시고 본사에 12월 1일 기준에서 조회해 주시면 가장 정확한 답이 나오겠죠. 본사 사업장에 12월 1일 기준 현재 사용 중인 부서가 몇 곳이냐라고 묻는다면 3곳입니다. 조회를 잘못하면 답은 달라지게 되겠죠. 자, 1번 문제 설명드렸고요. 2번 갑니다. 물류팀 임영인 사원의 장부 조회 권한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건 그냥 간단한 조회 문제입니다. 조회 권한은 사원 등록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시죠. 자, 사원 등록 메뉴에서 상단 부서의 숫자가 있다면 지우시고 물류팀의 임영인의 조회 권한이 무엇이다? 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문제 3번 3일테크에 소속된 사원들의 조회 권한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걸 물었는데 1번의 이명찬, 2번의 장혜영, 3번의 임영인, 4번의 백수인.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대부분 이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조회 권한에 4명의 사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조회하셔야죠. 사원 등록 메뉴에서 각각의 사원들에 대한 특징을 다 조회를 해 주셔야 합니다. 사원 등록 내용에 나오는 사원 등록 메뉴에 각각의 사원들의 정보를 가지고 맞는 거, 틀린 걸 찾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 문제를 보면 올바르지 않은 걸 물었는데 1번 본사관리팀 이명찬 사원은 모든 사업장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라고 물었는데 모든 사원 정보 조회하려면 이명찬을 선택했을 때 조회 권한이 회사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업장의 정보 다 볼 수 있는 거죠. 1번은 동그라미 맞는 말입니다. 2번 본사 영업팀 장혜영 사원은 영업팀의 장혜영 선택하니까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업팀은 본사 소속이죠. 따라서 본사 사업장의 정보는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장은 본인 속한 사업장만 볼 수 있는 거죠. 대구지사 사업장의 정보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빙고. 맞는 말입니다. 내용이 이해되시셔야 됩니다. 3번 본사 물류팀에 임영인 사원이 있고요. 부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속한 부서, 물류팀 정보만 볼 수 있는 거죠. 보기 3번을 보면 조회 권한이 부서이므로 모든 부서의 정보를 다 볼 수 있다. 탈락입니다. 본인이 속한 부서만. 문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대구지사 생산팀 백수인 사원은 기본적으로 생산팀으로 대구지사 소속이다라면 사업장이니까 본인이 속한 사업장인 대구지사 정보는 볼 수 있으나 본사 정보는 당연히 볼 수 없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생산팀이 본사 소속이냐 대구지사 소속이냐 라고 하는 건 부서 등록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문제 3번의 답은 3번이고요. 4번 문제 갑니다. 정종철 임원의 전표 입력 방식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걸 물었습니다. 전표 입력 방식 역시 사원 등록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시죠. 정종철 임원은 인사 입력 방식은 미결이고 회계 입력 방식도 미결입니다. 그렇다면 미결이라는 건 전표 입력을 하면 미결 전표로 만들어진다는 거고 미결 전표만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거죠. 1번 모든 전표에 대해서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다. 틀렸습니다. 미결만 가능하니까 미결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2번 전표 상태 상관없이 모든 전표 수정이 가능하다. 이게 되려면 권한이 미결이 아니라 뭐로 되어 있어야? 수정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승인권자도 수정이나 삭제는 미결 전표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1번 틀렸고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승인 전표의 경우 수정 삭제 안 되죠. 다만 수정권자의 승인 해제 작업이 있다라면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겠고요. 미결 및 승인 전표 삭제할 때 전표 승인 해제 없이 작업 없이 승인 해제 작업 없이 삭제할 수 있다. 미결은 가능하지만 승인 전표는 불가능하죠. 문제 답은 3번입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핵심 ERP 마스터 DB 설정에서 회사 등록 정보 중에 부서 등록과 사원 등록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특히 부서 등록하면서 설명드렸던 부서 조회 문제, 사원 등록하면서 설명드렸던 조회 권한이나 입력 방식에 대한 내용은 실제 자격시험에도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등록 정보에서 부서 등록과 사원 등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시스템 환경 설정과 사용자 권한 설정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보시기보다 출제 유형 문제들은 반드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 등록과 사원 등록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여러분들과 학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